안녕하세요. 제가명리입니다. 사주특경 추명가 278번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명인데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분명치 않은데 양해를 바랍니다. 관살 혼잡 태운 몸이 관성 암합 있게 되면 정사 명세에 끼어앉고 자살기도 있어 본다.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을 이제 여명에 끓이는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살관이 혼잡되게 되면 뭐 정부도 있고 편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관살 혼잡이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주의 전반적인 구조와 배합을 잘 보고 일간이 관살을 다스릴 수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살태가 있죠. 제살태가. 제살태가는 사주에 재성과 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른바 재생살 사주를 말하죠. 그리고 또 뭐 살왕 신쇠, 살이 굉장히 왕한 가운데에 일간이 쇠약한 경우, 특히 이럴 때 이제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중고를 겪게 되니까 좋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관살이 혼잡되면 일간 입장에서는 관살의 폐해를 고스란히 내가 다 겪어야 되는 모양새가 되죠. 그리고 관성이 이렇게 암합되어 있으면은 암합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의 합이다. 그래서 지상간에 있는 관성과 합을 하게 되면 암합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여명사주의 을정기신계 음간들이 을사일주, 정해일주, 기사일주, 기해네요. 기해일주, 신사일주, 이렇게 계사일주 이런 일주들은 사중에 있는 경금과 암합하고 해중에 있는 임수와 암합하고 해중에 있는 간목과 각기 암합하고 사중병하와 병신 암합하고 술중에 무중에 있는 사중에 있는 무토와 무계 암합하고 이렇게 해서 음간이 각각 암합하는 모양새인데 지지가 다 사해죠. 그래서 지지가 역마에 있는 암관입니다. 역마는 타지 또는 타 국도되고 또 이동 변동을 겪는다는 의미가 있고, 숨은 관성이니까 몰래 둔 밀부죠. 밀부. 그래서 숨겨놓은 남자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또 관살 혼잡으로 있는 경우는 더욱더 이제 경향성이 높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정사명세는 사랑 통해 정을 맺어서 죽음을 약속한다. 같이 죽자 이거죠. 그래서 자살 기도가 있어 보는데, 자, 이런 사주가 계수인데요. 일단 시상 상관이 보이죠. 시의 상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노관기를 두고 떴고, 그리고 이제 멀쩡한 남자는 이렇게 사중무토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나하고는 암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하고도 이렇게 이제 암합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시의 상관, 시상 상관은 관불군에 가깝죠. 그래서 또 사회충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천충지충을 맞았네 이렇게요. 기일생이 사중무토가 관성 혼잡 암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애인과 자살 기도를 했다. 여기서 이제 관성 혼잡이라고 하는데 혼잡도 보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계수 입장에서는 천간에 이제 무기가 뜨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관과 편관이 같이 떴으니까 오리지널 혼잡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지에 있는 것은 또 혼잡으로 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계수 입장에서 무토가 떴더라도 여기에 이제 축토가 있고 화가 있으면은
무토가 추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면은 혼잡으로 안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한 천간이든 지지든 계수 입장에서 천간에 이렇게 무기가 뜨면은 무조건 혼잡인데 지지에서도 이렇게 뭐 진토도 있고 또 미토도 있다. 그래서 천간에 혼잡이든 지지에 혼잡이든 이렇게 천간 지지에 공이 정편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혼잡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가장 좋시하는 경우가 천간에 모두가 관성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엄밀히 보면 혼잡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여기에 뭐 인중무토, 사중무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혼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 사주는 이제 아마도 사주석경에 나오는 사주 같은데요. 남녀가 정사로 타지 남자를 만나고 해운대에서 자살 기도를 했는데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아서 나온 사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가 사회충되어서 물로 갔죠. 279번 무기일생 목약 다수 가벌일생 금약 다수 그 남편이 치중기로 익사지화 있게 된다. 모토기토 여명의 목이 남편이죠. 목이 남편이죠. 목이 남편인데 물이 당연히 많으면은 수다 부목이 돼가지고 목이 떠내려가겠죠. 또한 가벌리생의 남자는 당연히 금이 관성 남편이 되는데 수가 많게 되면 금다 수다 금심으로 금이 깔아앉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로 이제 남자들이 어떻게 갔다? 물 때문에 갔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물은 취중 술로 돌아가셨다. 그렇지 않으면은 익사하는 경우다. 참조할 만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월에 이렇게 무토가 첩신을 두고 어느 정도는 강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지지에 유일한 사화가 하나 있고 신자진 수고를 이렇게 바로 봐버렸네요. 삼합을 보게 되면 삼의 전도를 항상 조심해야 되죠. 수국에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화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목이 또 어떻게 해요? 떠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일생 을목이 정관인데 수다 부목되어 가지고 목이 떠내려갔다. 남편이 익사하셨다. 진토는 당연히 물을 막을 수가 없고 또 이게 사화 또 사종무토를 가지고 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운에서 사회충 이렇게 때리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해월의 기토다 을목이다. 역시 해해 자형의 자수 보고 있고 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조우로 병화를 맞아야 되는데 일지의 사회충으로 더블충을 맞아가지고 사화가 무력하고 년에 있는 정화도 역시 해수 위에 앉아 있고 정신충으로 힘이 없습니다. 내 남자는 누구다? 내 남자는 신금인데 이 신금이 역시 수다 금침이 되어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회충이 있는데요. 신금에서는 신사가 사지가 되고 신해가 욕지가 됩니까? 그래서 욕사충에 걸리죠. 욕사충은 욕지는 목욕을 뜻하고 사는 시체를 뜻하죠. 그래서 욕사충은 염장의 물상이다. 염장이라는 게 시체를 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욕사충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나도 또 욕사충에 걸려 있네요. 그래서 익사하셨다.
280번 임계일생 토관약격에 경봉주 중에 금수다도 그 남편이 세상 뜰 때 수액 그 다음에 과음이니라. 임계일생의 남자는 당연히 토가 관인데요. 근데 이제 토가 약한 그런 격에 다시 사주에서 뭘 만난다? 금수를 너무 많이 만났다. 그러면 수다 토유실이 되고 또 금다 토변이 되겠죠. 그래서 금생수 하니까 떠내려가겠죠. 제방이 무너진다. 그러면 토가 되는 그 남편이 세상 뜰 때가 어떻게 뜬다? 주로 물에 빠져 돌아가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음으로 돌아가시는 원인이 많다. 이 사주도 온통 수국에 노출되어 있는 사주고, 진토가 남자라 그러면은 원진 기문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도저히 수사를 막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 익산 사주다. 그로 인해서 나는 원 기문 밤마다 남편이 나타나서 괴롭다. 4월에 역시 개수인데요. 시상상관이고 역시 관이 여기에 있는데 앞에 나왔던 사주죠. 이 사주도 역시 사유충이 되어서 남편이 익산 사주입니다. 자, 오늘은 280번 수액 과음으로 인한 남편 사망 사주를 봤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